1924년에 피해학증의 경제적 문제라는 논문인데 The Economic Problem of Masochism이라고 되어 있는 논문이에요. 1905년이나 1915년의 프로이드의 논문에서 가학증이나 피해학증에 대해서 이미 깊게 연구를 한 바가 있는데 프로이드의 이론이 1920년대에 오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죽음 욕동이라는 새로운 욕동 이론, 본능 이론의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이고, 이드, 그리고 슈퍼 이고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세 개의 정신 기구가 있다는 이런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가학증, 피학증의 이론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겠죠. 새로운 초심리학을 들여오면서 그 이전에 쾌락 그리고 불쾌락의 원칙에 따라서 설명하려고 했었던 피학증의 이론에 대해서 새롭게 좀 더 정밀하게 연구를 한 논문이 오늘 공부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여기서 봤던 그 이전에는 어떤 쾌락, 불쾌락의 원칙, 그리고 여러분들의 항상성의 원칙,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텐데, 항상성의 원칙이나 이런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같은 상태에 있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건데, 1920년의 논문에서는 열반의 원리라는 너바나 프린시플이라는 걸 들여와서 어떤 쾌락의 원칙은 쾌락, 불쾌락 원칙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처음에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자극이나 흥분, 엑사이테이션이나 어떤 스티뮬러스, 자극이나 흥분 상태가 방출되지 못하고 쌓여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언플레서가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걸 방출해내는 것이 쾌락을 가져온다. 그런 의미에서 쾌락, 불쾌락의 원칙으로 설명을,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설명을 초기에 했었는데, 근데 이걸 극단적으로 열반 원리하고 쾌락 원리를 같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열반 원리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자극이 어떤 흥분이나 자극도 이걸 다 사라져버린 제로 상태, 완전히 흥분을 없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흥분이 있으면 이거 흥분이나 자극을 다 사라지게 한다면 이게 그래서 이게 쾌락 원리와 열반 원리를 같이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잘 구별되지 않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프로이드 스스로가 이 두 가지 원리를 같이 설명하기가 같다고 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쾌락 원리인데 이게 결국은 열반 원리라고 하는 건 죽음의 본능이 데스 인스팅트에 봉사하는 게 열반 원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자극이나 흥분이 지로 상태로 간다는 얘기는 유기체인 사람이 결국 무기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유기체가 무기체로 돼야만이 흥분이 사라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죽음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우리 생명체가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그것의 열반 원리라고 그런다면 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자체는 죽음 본능을 봉사하는 것이죠. 근데 열반 원리 자체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쾌락 원리를 그렇게 설명해낼 수 없었다는 얘기. 쾌락을 얻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열반 원리하고 쾌락 원리를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쾌락 원리도 죽음 본능에 속한다, 이런 결론이 돼버리는데 쾌락을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쾌락 원리를 그 이전에 설명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죽음 본능과 삶의 본능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 쾌락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쾌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으면서 우리의 쾌락을 지켜내는 것. 그러려면 일정 부분 죽음 본능과 삶의 본능이 타협하는 것, 함께 있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쾌락 원리는 죽음 본능과 삶의 본능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정된 쾌락 원리와 열반 원리,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마음의 작용으로는 현실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거예요. 현실은 당장의 어떤 만족을 얻는 것보다 지금은 만족을 얻지 않더라도 이걸 일시적으로 미루었다가 나중에 만족을 얻는 것, 이게 현실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을 세 가지 원리로 설명을 하죠. 하나는 열반 원리라고, 이게 순수한 어떤 죽음 본능이 작용하는 열반 원리와, 그리고 지금 쾌락을, 지금의 만족을 조금 보류하고 나중에 만족을 얻도록 하는 어떤 현실 원리, 리얼리티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들은 다 쾌락, 불쾌락, 쾌락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현실 원리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원리 사이에 쾌락 원리는 우리의 만족을 얻으면서 죽음 본능에, 항상 우리가 죽음 본능을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가 생명체가 사라져 버리는데, 이 죽음 본능이 있지만 그 속에 리비도가 작용함으로써 죽음 본능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완전하게 우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 사이에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쾌락, 그 리비도라는 생명의 본능과 어떤 데스 인스팅트, 죽음 본능이 함께 작용하면서 일정한 타협이 일어나면서 생명체가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서 일정한 범위의 쾌락을 얻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의 세 가지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가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듣기로 하고, 또 하나는 이 피약증을 당초에 여성적 피약증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페미닌 메소키즘이라는 을 써서 프로이드가 처음 얘기했던 어떤 성도착인데, 어떤 남자가 그냥 묶여 있거나 매를 맞거나 채찍질을 당하는 이런 소망, 이런 환상들을 이 표현을 하면서, 또 실제로 그런 환상에 따라서 자기가 채찍질을 당하거나 매를 맞거나 이런 것 속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게 처음 얘기했던 도착증이죠. 성도착인데, 이게 여성적 피약증이라고, 페미닌 메소키즘이라고 하는 거가 이런 모습을 과거에 남성과 여성을 구별했던 시절의 얘기죠. 프로이드가 액티브한 것하고 패시브한 것. 패시브한 건 여성적이고, 액티브한 건 남성적이고, 그리고 아이를 갖도록 하는 것은 남성적이고, 아이를 자기가 수태하는 것은 여성적이고, 그래서 공격적인 것은 남성적이고 매를 맞는 것은 여성적이다. 이런 묘한 남녀 간의 관계를 이런 일률적인 방식으로 봐서 여성적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여성적 피약증이라는 말을. 그래서 페미닌 메소키즘이라는 말 자체가 요즘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겠죠. 특히 프로이드 얘기 속에 우리는 양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프로이드가 하고 있는데, 남성성과 여성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여성성도 있고 남성성도 있기 때문에 이 피약증 자체가 꼭 여성적 피약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겠죠.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 이런 본래적 의미의 피약증과 그리고 도덕적 피약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는 엄청난 도덕적인 것 같은데, 뭐든 자기가 정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죄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그래서 남들 같은 피하는 일을 굉장히 힘든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희생적인 일, 남들은 피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는 이런 것을 도덕적 피약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지나치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희생 속에서 만족을 얻는 것. 그래서 이걸 굉장히 도덕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도덕적 피약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성적 피약증이나 도덕적 피약증을 그냥 그거 대로 보지를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프로이드가 이론을 새로운 이론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1차적 그 프라이머리 혹은 이라토제닉 성감 발생적 피약증 또는 1차적 피약증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내적인 활동, 어떤 내적인 활동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활동들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한쪽에서는 쾌락이 있고 한쪽에서는 고통이 같이 온다. 그래서 모든 행동, 우리의 내적 활동 속에는 쾌락과 그리고 고통이 함께 있다는 것에서 이게 1차적 피약증이다, 혹은 성감 발생적인 피약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하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조깅을 처음에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것을 운동기구에서 달리기를 계속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쾌감이 오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힘들어서 거의 고통이 오지만 고통과 함께 거기에 쾌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활동도, 어떤 내적인 활동도 고통과 쾌감이 같이 일정한 어떤 수준에 이르면 쾌감이 같이 오게 된다고 봐서, 이게 성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라토제닉 메소키즘이라, 그리고 이게 성도착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우리의 모든 내적 활동 속에는 이런 피약성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원래 프라이머리 메소키즘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떤 죽음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본능이 그러니까 1차적인 피약성, 성감 발생 피약성이 있다는 얘기 자체가 아까 얘기한 어떤 쾌락의 원칙을 설명할 때와 같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쪽에는 고통과 성적 만족이 함께 있다. 성감 발생이 함께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내적 활동에 항상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타고난 어떤 메소키즘, 어떤 고통을 향하는, 그래서 어떤 아까 죽음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메소키즘이라는 건 아까 얘기대로 결국은 고통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 고통과 만족이 함께 있다. 고통과 성애적인 게 함께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타고난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움직임,
어떤 우리 몸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 우리가 유기체로서 활동하는 우리의 내적 활동 속에서는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이게 한쪽에서는 굉장한 페인이 오면서 그와 함께 성애적인 만족이 있다. 이걸 성애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걸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섹슈얼리티라고 하지 않고 감각적인 만족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떤 감각기관이나 우리의 신체 어떤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이 유기체의 활동 속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항상 죽음 본능과 리비도가 함께 작용하면서 고통과 만족이 함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착이라고 하는 것, 아까 단순하게 지금 1차적인 메소키즘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모든 유기체, 특히 우리 사람 마음은 다 1차적인 메소키즘을 가지고 있다가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피약성이 원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 피약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죽음 본능과 관련되는 거죠. 결국 우리한테 피약성이 있는데 이 피약성을 어떻게 다루느냐 문제는 이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요. 남성의 피약성과 그리고 도덕적 피약성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 쪽에서는 이걸 프로이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초기 리비도 단계, 특히 학문과학기 단계로 퇴행이 일어난다. 이런 도덕적 피약증이나 여성적 피약증이 생길 때는 이 사람의 마음이 리비도 단계가 학문과학기 보통은 아주 초기 리비도 단계 보통은 그래서 학문과학기 단계로 퇴행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되면 근친상간적 에더퍼스 대상에 대한 리비도가 재집중이 일어난다. 이 얘기는 그러면서 에더퍼스 컴플렉스의 재성애화가 리섹슈얼라이제이션이 일어난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피약증이 아까 1차적 피약증이 아니고 여기서 여성적 피약증이나 도덕적 피약증 단계에서는 리비도 단계가 퇴행하면서 학문과학기적 단계로 이렇게 가면서 리비도 대상, 그러니까 리비도 대상은 여기서 아이들 같으면은 원 부모죠. 원래 부모 대상에 대한 에더퍼스적인 그런 정서가 거기에 그런 리비도라는 에너지죠. 이 성애적인 에너지가 다시 집중되면서 과학의 원대상에 그러면서 에더퍼스 컴플렉스가 재성애화된다. 과거에 이미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지났던 사람이 이러한 피약증적 단계에 가면 다시 에더퍼스 컴플렉스가 섹슈얼한 리섹슈얼라이제이션이 된다는 얘기는 아이들의 무의식,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는 다시 성애적인 단계로, 그러니까 대상을 성적인 대상으로 느끼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죄책감이 함께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죄의식이 되니까 초자로부터 다시 가학적인 처벌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다. 쉽지 않은 얘기가 많이 섞여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선 프로이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선 가학증에 대한 얘기를 풀기 전에 1차적인 가학증, 피약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1차적 피약증, 프라이머리 메소키즘이라는 거. 과거에 프로이드가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는 얘기를 한 걸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1차적인 자기애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1차적인 여기서는 피약성을 먼저 또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게 먼저나 아니면 우리를 우리 스스로를 데스 인스팅트로 가득 채워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음. 우리가 그래서
어, 우리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이런 성향. 그리고 이 데스 인스팅트가 우리 안에 활성화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우리의 나르시즘이 먼저인가 하는 이런 또 얘기들을 나중에 하게 돼요. 그런데 프로이드는 1차적인 메소키즘을 더 중요하다고 나중에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죽음 본능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데스 인스팅트 쪽이 라이프 인스팅트 쪽보다 후기에는 더 강조돼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오늘 아마 이 논문이 앞으로 임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이런 이슈들을 담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논문이에요.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지금부터 발제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여기서 쾌락 원칙을 처음에 열반 원리하고 같이 설명을 프로이드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열반 원리는 바로 이 죽음 욕동의 표현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쾌락 원리를 열반 원리하고 동일시하게 되면 쾌락 원리가 결국 죽음 욕동에 봉사한다 이렇게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데 쾌락 원리 자체는 이 죽음 욕동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프로이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죽음 본능에 속하는 열반 원리는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서 일정한 수정을 거치는데, 그 수정을 거치는 과정은 리비도의 작용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 본능과 죽음 본능을 감싸는 생명 본능, 삶의 본능이 죽음 본능과 함께 있으면서 죽음 본능의 의도를 꺾고 그 속에서 쾌락을 확보한다. 그래서 이 쾌락 원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비도와 어떤 죽음 본능, 삶의 본능과 죽음 본능이 이게 함께 있어야 된다. 퓨전이 돼 있어야만 생명체가 살아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디퓨전이 일어나면 이걸 탈융합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 죽음 본능 자체나 이 엄청난 공격성 자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되죠. 이런 상태에서는 생명체가 자기를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리비도의 작용은 이 죽음 본능이 원래 지니고 있는 그 모습대로 다 그 죽음 본능이 그대로 발현되지 않도록 변화를 시키는 게 생명의 본능이다. 이 속에서 쾌락 원칙이 작용한다. 현실 원리는 쾌락을 지연시키고 불쾌를 일시적으로 묵인한다. 이게 그 현실 원리, 리얼리티 프린시플을 쾌락이나 만족을 지연시키고 적절한 시기에 만족을 얻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게 리얼리티 프린시플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하나는 열반의 원리예요. 열반의 원리는 우리가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이 발현되도록 둔다면 우리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흥분, 모든 자극이 지로가 되도록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흙에서 태어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기체가 무기체로 되려고 하는 이 엄청난 경향성, 이게 죽음 본능이라는 얘기예요. 무기체에서 왔는데 무기체가 유기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상태는 아무 자극이 없는 그 상태다. 그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래 균형된 상태는 아무 자극이 없는 상태예요. 이 자극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죽음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 원리가, 하나는 죽음 본능을 대표하는 열반 원리와 또 하나는 지금 만족을 좀 지연시키도록 하는 현실 원리,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작용하도록 하는 쾌락 원리. 이 세 가지 어떤 원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원리는 서로 갈등을 빚게 되지만 생명 과정이 보존되는 한 서로 견뎌야만 하고,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쾌락 원리는 죽음 역동이 삶의 역동과 융합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삶의 역동이 결국 죽음 역동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조화롭게 어떤 타협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죽음 역동에 있는 곳에 삶의 역동이 없으면 죽음 역동 자체로서 기능이 해버리게 되면 이 유기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겠죠. 이런 측면에서 죽음 역동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역동이라, 그러니까 삶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쾌락 원리라고 본다면, 쾌락 원리가 우리의 삶의 라이프 가드, 삶의 파수꾼, 삶의 지킴이라고 하는 게 이 쾌락 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